객과물질의 이중성 어렵지 않으니까 개념 잘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설명만 잘 듣고 역시 다음 주에 좀 더 이제 보충하고 보강하고 해서 보완해가지고 이쪽 개념도 마무리하고 카메라 건들면 안 된다. 저요? 만두도 카메라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한번 어쩌고 출교를 개발 안 한 거 아닌가? 지산? 성 빠른 지산? 재연구는 다음 주까지는 원래대로 나오면 되고 다음 주가 지나면 토요일 날 1시로 확정을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내신 대비 언제 들어가요? 다음 주까지 하면 이제 다다음 주도 내신 대비 들어갈 거지. 정재민, 반찬, 주부, 강민희, 현수. 그렇습니다. 어려운 거 전혀 없습니다. 성취도 나왔고요. 파동 성질 여기서 이제 제일 많이 나오는 표현이 입자성과 파동성에 대한 얘기야. 그러니까 입자성과 파동성에 대한 개념을 좀 잡아놔야 돼. 아예 그냥 정리를 해버리자고. 입자성과 파동성에 대한 얘기를 잡다는 거죠. 입자성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이제 질량에 대한 얘기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질량이는 알갱이에 대한 얘기니까. 파동은 이제 질량이 없죠. 매질이 질량이 있는 거 말고 파동은 이제 에너지를 전달하는 거니까. 왜? 교재가 저기 없는 거. 그거 좀 들고 있는 게 뭔데? 이거 이상하게 생긴 누리개. 그러니까 그거 맨 뒤에 208 어디? 208초 맨 뒤는 아니고 208이었어. 소리 저래. 다양한 애들 살고 있다는 거야. 노동 200인 줄 알았잖아. 208이었어 208이었어? 출력을 해주는 거 하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간에 파동성이라고 하는 건 질량보다는 이제 에너지를 전달하는 이런 개념으로 많이 쓸 거예요. 물론 이제 얘도 운동 에너지, 컨텐츠 에너지는 물론 있어. 근데 이제 파동에서의 에너지와 입자에서의 에너지가 좀 다르고 질량이 있다는 것 자체가 이제 입자성의 가장 큰 특징. 그다음에 입자성의 좀 두드러지는 특징이라고 하면 직진성. 이거는 좀 조심스럽게 쓰긴 해야 되겠지만 투과성 이런 표현도 써. 그래서 이제 입자의 성질이 강하다, 입자성이 크다라는 표현을 막 할 거야. 문제 보기에서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A는 B보다 입자성이 크다, 파동성이 크다 이렇게만 할 거라고. 근데 입자성이라고 하는 건 이런 식의 특징이 있는 것들. 그다음에 파동성이라고 하는 건 가장 중요한 특징은 이제 간섭과 회전이죠. 간섭과 회전 아니고 회절. 이 두 친구는 굉장히 중요한 친구죠. 왜냐면 파동만의 고유한 성질이다라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파동만의 고전력학 기준으로 파동만의 고유한 성질이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이제 드브로이의 물질파가 나오면서 이제 그것도 깨져버리게 돼버리면 돼. 아무튼간에 파동성이라고 하는 건 간섭과 회전은 파동만의 성질이다라고 하고 마침표 딱 찍어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건 또 입자성과 파동성을 얘기할 때 이런 특징들도 특징인데 파장이라든가 진동수 개념을 잘 보셔야 돼요. 파동성이라고 하는 건 파장이 길면 파동성이 크다고 해요. 그러니까 입자성은 반대겠죠. 얘는 이제 파장이 짧을수록 입자성이 크다 이렇게. 그러니까 엑스레이랑 적외선 중에 누가 파장이 짧지? 엑스레이랑 적외선 중에 더 센 놈이 엑스레이잖아요. 그죠? 세다는 건 진동수가 크다는 거고요. 진동수가 크다는 건 파장이 짧아진다는 거야. 그럼 입자성이 커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파동성이 작아진다고 볼 수 있지 물론.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 혹시 좀 헷갈리는 친구도 있으면 빨주노초 파란 보여진 무지개 빛깔들이 쭉 있잖아요. 이렇게 있으면 빨간색 쪽으로 갈수록 보라색으로 갈수록 이쪽으로 갈수록 파동성이 증가하는 거고 이쪽으로 갈수록 입자성이 증가하는 거다.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좀 이미지로 기억하는 게 좀 더 오래 가더라 머릿속에서. 그런 친구들은 이렇게 너울너울한 파동이 있고 이렇게 좀 좁은 이런 식의 두 개의 파동이 있다면 이 친구가 파동성이 큰 거고 이 친구는 입자성이 큰 거다. 이렇게 구별해주면 좋지. 이렇게 딱 개념을 박아놓고 못을 박아놓고 가야 돼요. 입자성과 파동성에 대한 얘기 기본적인 의미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이 광전효과지. 광전효과 이제 아인슈타인 얘기인데 아인슈타인 나와가지고 광전효과를 얘기하면서 좀 얘기가 많이 달라지지. 그전에는 빛을 뭘로 봤다? 입자나 파동을 봤다. 여기는 약간 좀 역사의 흐름도 같이 아는 게 좋아. 빛은 입자나 파동이다. 그 전에 옛날에 1700년대. 아니 어떻게 알았지? 그때 살았나? 오. 왜 끊었지? 대단한 친구인데. 그럼 뉴턴하고도 만나봤겠구만. 뉴턴이 입자라고 믿었거든. 뉴턴의 전공이 뭔지 알아? 수학
뉴턴은 뭐 전공이랑 요즘 광학인가 광학. 광학을 굉장히 좋아했어. 빛에 대한 연구를 굉장히 지금도 뉴턴 영국의 뉴턴 생각 가보면 방 한쪽에 그 프리즘 같이 빛에 대한 장치가 있다. 그냥 그걸 굉장히 좋아했고 어떻게 우리가 물체를 보는 건가가 궁금하다고 자기 눈을 반으로 찌른 사람이야. 진짜요? 그렇게 하면 뭐가 달라져요? 감동받을 줄 알았지 비웃는 거. 이상하지. 어떻게 해서 우리가 시각이라는 걸 느끼는가, 어디에서 느끼는가 그든지 잘 모르니까 바늘로 여기 속을 찔렀다. 자기 눈을 자기가. 싫어하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 그 정도 넣었다고? 이렇게 속을 넣어서 어디를 건드리면 안 보이고 보이는지 모르겠어. 노랗지. 진심이었던 거지, 걔는. 그 친구는. 그 정도는 돼야지 세계적인 과학자가 되나 보지. 여러분도 집에서 바늘 찔러봐. 그렇게 세계적으로 병신밖에 아무튼 뭐 그 정도로 이제 과학에 집착을 했었다. 그래서 렌즈 중에서 한쪽 면이 둥그런 렌즈를 뉴턴 링이라고 불러. 거기서 또 뉴턴이 나온다. 뉴턴이 이제 너희들이 배운 건 F론 MA가 너무 강렬해서 너무 구조를 치우쳐 있는데 사실 이제 광학에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졌었다. 뭐 수학도 너네가 잘 알고 있다시피 수학도 굉장히 잘했고 좋아했고 뭐 등등 천재적이라고 봐야지. 아무튼 뉴턴이 그렇게 이제 그 당시에 사회적 분위기를 다 잡고 있는 뉴턴이 빛을 입자라고 했으니까 누가 반박할 수가 없지. 근데 뉴턴이 반박한 사람은 누구죠? 혹시 아는 사람 있나요? 뉴턴과 맞짱 뜬 사람. 빛은 입자가 아닌 것 같다. 빛은 파동으로 본다 나는. 라고 자신 있게. 동시대 사람이 아니잖아. 하위연스가 대표적으로 좀 맞짱을 뜬 사람이야. 저 처음 들어. 원래 이름은 호이겐스인데 그냥 처음 들어. 호이겐스 이름이 호이겐스예요. 근데 지금 영어식으로 바꿔서 보면 이게 하위헌스가 되거든요. 그 미국 애들이 바꾼 거야. 이거 정말 기분 나빠요. 막 지가 바꿔 영어식으로 발음을 바꿔버린다. 호이겐스 엄마가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 우리 아들 호이겐스를 갑자기 하위헌스라고 부르면 누가 좋아해? 미국 애들 정말 되게 크다니까. 하여튼 이래도 조심해. 또 세계적 발명가 되면 이름 바뀌어. 만두를 맡게 된다고. 세계적인 만두가 되기 전에 네 뭐 이름을 정확히 고유명사로 무조건 박아야 된다고. 아무튼 간에 하위연스를 파동으로 봤어. 근데 여러분들 교육과정상 하위연스의 원리가 이제 빠져있거든 지금은. 회절을 설명할 때 하위연스의 원리를 설명을 하는 게 제일 좋은데 뭐 나중에 이제 2차적으로 반복할 때 한번 뭐 하든가. 아무튼 간에 그런데 누가 하위연스를 뭐 얼마나 믿겠어. 뭐 인지도가 아주 없던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래도 좀 있었다. 아니 좀 있었긴 했는데 그래봤자 이제 뉴턴한테 좀 많이 가려졌다는 거지. 그러다가 이제 언제쯤 그게 빛이 파동이라는 걸 좀 알게 되는 거야. 결정적으로 좀 한번 크게 왔던 사건. 이중순리 실험 배웠던 거 1803년 누구? 토마스 야데슨? 영의 이중순리 실험. 그 친구가 이제 이중순리 실험 뭐였는지 아나? 기억나나? 지울 건데 여기에 슬릿 하나 갖다 놓고 또 이중순리 또 하나 슬릿 갖다 놓고 이거 기억나지 이거? 여기다 빛을 쏘면 빛이 쫙 퍼져가지고 쭉쭉 퍼져 나간 다음에 스크린에서 밝고 어두운 무늬를 만들더라 이거지. 요게 이제 빛이 입자라고 하면 설명이 안 되는 거지. 빛이 이제 파동이어야 빛이 입자면 어떻게 돼? 여기서 입자를 알게인을 쐈다고 생각해봐. 그럼 여기서 땡 맞고 튕겨나가기밖에 더 없어. 그죠? 그러니까 일단 빛이 퍼지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거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 퍼지는 현상을 뭐라고 부르냐면 회절이라고 해요. 회절은 좁은 틈이나 끄트머리 지나갈 때 이렇게 넓게 퍼지는 현상. 이 친구가 만약에 내일부터 파동이 되겠다. 그럼 내가 얘를 이렇게 세게 확 던지면 제가 어딘가 모서리 지날 때 이렇게 휠 거야. 어때? 파동으로 살고 싶나? 아, 별로야. 근데 사실 이게 사실 양자역학이 처음에 이제 발생되는 하이젠베르크의 브라프트 원리까지 가는 이게 굉장히 유명한 실험이긴 해. 이게 이제 빛을 쏘느냐 전자를 쏘느냐의 차이인데 빛을 쐈을 때 이게 이렇게 퍼져나가서 이렇게 똑같이 도착. 이건 좀 이따 다시 한번 할 테니까 기억해야 돼. 빛을 이 좁은 틈으로 통과시키면 얘가 이렇게 쭉쭉 퍼져나가다가 이 두 개의 슬릿에 조상이 같은 빛이니까 부모가 같은 빛인데 정확히 똑같이 동시에 도착해가지고 같은 위상으로 다시 퍼져나간다는 얘기야. 맞죠? 근데 이런 회전 현상은 사실 그전에도 알고는 있었어. 근데 이제 빛을 입자라고 보는 큰 견해를 흔들지는 못했지. 근데 왜 이게 지금 토마스 영의 실험이 뉴턴의 그 빛은 입자라는 거를 좀 흔들기 시작하게 되는 거냐면 퍼져나가는 것만으로는 좀 부족하다고. 왜냐면
뉴턴이 너무 강력해가지고 사람들이 잘 안 바꿔. 뭔가 야로가 있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만다. 잘 안 바뀌는데 얘네들이 여기 와서 밝고 어두운 무늬를 만든다는 게 중요한 거야. 저게 뭐야? 밝고 어두운 무늬가 왜 생기는 거야? 무슨 현상? 간섭이야. 그거는 절대 입자로서는 말이 안 된다는 거지. 입자 두 개가 겹칠 수가 없는데, 그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간섭이 어떻게 밝고 어두운 무늬가 나오냐?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결정타였어. 그래서 사람들이 잘 안 바뀌지. 잘 안 바뀌어. 이거 누차 얘기하잖아. 사람들은 생각을 쉽게 못 바꿔. 내가 사실 영어 전공이야. 믿겠냐고. 불하신다고 생각하지. 이게 쉽게 안 된다, 이게. 내가 영문학과 졸업 증명서 갖다 이렇게 보여줘도 복잡한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생각한다고. 이게 잘 안 바뀐다니까. 증명서를 갖다 들이밀어도 애들이 잘 안 먹는다. 물려보 같아. 뭘 의심하는 거야? 어떤 걸 지금 둘 중에 뭘 의심하는 거야? 이상한 재밌는 친구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결정타가 나와도 사람들이 잘 안 바뀐다. 뭔가 저거를 또 뉴턴이 기가 막히게 설명할 수 있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많이. 아무튼간 이거 다음에 나오는 사람이 이제 그 프레넬이라는 사람이 있어. 들어봤나요? 프레넬? 프레넬의 이제 밝은 점, 반점이라고도 부르고 뿌아종의 반점이라고도 불러. 뿌아종이라는 사람이 이제 확실하게 이제 좀 스토리가 긴데 좀 생략하면 프레넬의 실험이라는 게 프레넬은 이제 뭐 별거 아닙니다. 뭐 대단한 과학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뭐였더라? 뭐 엔지니어인가 잘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요. 목수인가 엔지니어 뭐 이런 식이 아니까 뭐 하여튼 일하는 애야. 프랑스 사람이고. 근데 이 당시에 역사적 배경을 조금만 얘기해주면 영국이 과학이 너무 강한 시절이야. 너무 강력해. 영국의 왕립학회라는 그 과학 물리학회가 너무 위상이 높으니까 이제 과학 발전이 계속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 프랑스나 이탈리아나 막 독일 이런 데서는 이러다가 완전 영국한테 주도권 뺏기는 거 아니야? 이런 약간 불안감이 생기기 시작하는 시기야. 그래서 이제 프랑스에서 야 영국 저 새끼들 저거 맨날 저거 입자라고 떠들고 있는데 우리가 저거 한 방에 뒤집어가지고 우리 한번 주도권 가져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게 약간 싹트고 있던 시기라고. 근데 이제 프레넬이라는 사람, 프레넬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한다고. 빛을 쏘면 여기서 빛을 쐈어. 그럼 빛이 쭉 퍼져나가는 건 당연히 있는 거고 하나의 점에서 퍼져나가는 게 구면파니까 쭉 퍼져나가는 거지. 퍼져나가는 건데 여기다가 내가 만약에 어떤 그 동그란 원판의 장애물을 갖다 놓으면 빛이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스크린에 같이 도달했을 때 이렇게 그림자가 생길 거 아니냐 이거지. 이해되겠지? 그럼 여기 그림자 안쪽은 이제 그림자가 깜깜하고 바깥쪽은 이제 밝겠지. 당연히 이제 둥그런 까만 그림자가 나올 것이다. 그런데 프레넬이 여기 가운데 이렇게 해서 원리가 그렇다는 얘기야. 프레넬이 이 실험을 직접 한 거 아니에요. 이 가운데 한가운데 그림자의 한가운데 밝은 점이 하나 생길 것 같다. 이게 사실 프랑스 약간 욕하네. 발리요. 프랑스식 회전 대회라고 봐도 돼. 그러니까 누가 가장 회전을 멋들어지게 증명하느냐. 그러니까 빛이 파동인 거를 기가 막히게 증명할 수 있는 사람 없냐. 뉴턴의 저 아성을 꺾자 이렇게 하는 거야. 거기서 프레넬이 이런 아이디어를 낸다. 이게 밝은 점 생길 것 같다라고 하는 거야. 근데 지금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입자가 가다가 이 끝을 지난다고 이렇게 휘진 않지. 그죠? 그러니까 입자가 여기 가운데 올 수는 없는 거야. 그래서 이게 만약에 가운데 밝은 점이 생기기만 하면 빛을 파동으로 봤을 때 이렇게 휘어지면서 끄트머리에서 이렇게 휘어지면서 가운데서 보강 간섭이 되면 아주 밝은 점이 생길 거라고. 이해됐죠? 이 실험을 하면 되는 거야. 그때 실험에 참가한 심사위원 중에 한 명이 뿌아종이라는 사람이야. 영어로 읽으면 포이즌이지. 양분인가? 하여튼 뿌아종. 화학한 거 아니야? 그래서 이걸 뿌아종의 발견점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뿌아종이 이거를 좀 개선해가지고 실험을 다시 하거든. 아무튼 간에 뿌아종이라는 사람이 뭐 심사위원 나오고 막 해가지고 3명인가 4명 와가지고 이제 프레넬한테 막 뭐라고 다그치기도 하고 막 그러는 역사가 좀 있어. 너 똑바로 안 해? 너 이거 불하면 너 뒤지. 너 대신 이거 성공하면 넌 막 프랑스의 영예고 야, 넌 대박이야 인마. 대신 너 실패하면 알지. 완전 우스갯고 되는 거야 이거. 그래서 그 당시에 좀 저명한 과학자 4명인가 하여튼 와서 너 어차피 너 과학 모르고 너 목수나 해 인마 가서 너 아이디어는 잘 봤어 알았어. 실험은 우리가 할 테니까 실험을 한단 말이야. 근데 이제 너무 명확하게 가운데 각도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건 뭐 빼박이다. 이건 무조건 이제 빛을 파동으로 봐야 되고 끝에서 휘어진 회전 현상에 의해서 보강 가속까지. 영의 이중순리세 버금가는 또 하나의 대박 사건이 터진 거죠. 프레넬이 결국 그래서 프랑스 왕립학회 회원도 되고 막
영구 왕립학까지 진출을 했던 것 같은데. 근데 하여튼 뭐 거기까지야. 목수치고는 성공했지. 하여튼 거기까지 하고 이제 걔 사라지고 얘 이름 가지고 꼬아주는 간접이라고 부르고 막 그렇게 하는데 아무튼 중요한 건 지금 이 회절이라는 현상을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회절이라고 하는 게 이제 퍼져나가는 현상을 이해하면 되는데 여기서 이렇게 퍼져나가는 정도가 회절하는 정도일 거 아니에요. 근데 아까 회절은 뭐라고 했어요? 간섭과 회절은 파동의 고유한 성질이야. 그러니까 파동성이 크면 회절도 잘 되는 거야. 무슨 말이겠어? 파동성이 크면 휘어지는 정도가 심하다 이거야. 이게 퍼지는 정도가. 그러니까 파장이 긴 파장으로 하면 아주 잘 퍼진다 이거지. 좀 이따가 다시 한번 얘기할 거니까 기억을 해두시고.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게 1825년쯤 돼. 1825년쯤 되지. 그 다음에 누구 나와야지? 전자기파의 아버지. 전자기학의 아버지. 맥스웰이 나오는 거야. 요. 대단한 친구들이 많네. 이거는 쐐기가 막히지. 4대 강정성 원리를 수학적으로 증명을 해버렸으니까. 이제 뭐 뉴턴 뭐 실수를 했구나. 그래서 인정을 안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헤르츠가 전자기파를 실험적으로 증명까지 해버렸으니까 뭐 더 이상 뭐 볼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빛은 파동이다라고 믿고 있는 상황. 입자는 아닌 것 같다. 뉴턴은 이미 죽었으니까 그때 뭐 어차피 죽은 놈이고 버리자. 갈아타자. 갈아타고 있는 상황이지. 근데 갑자기 이제 1905년에 아인슈타인이 다시 나와가지고 빛은 입자인 것 같다라고 주장하는 게 바로 얘 광전효과. 그러니까 광전효과는 그 당시에도 다른 사람은 알고 있었어 이미. 광전효과라는 현상은 이미 보고 있었다고. 이미 빛을 쬐면 전류가 흐르지 않던 회로에서 빛을 쬐면 전류가 흐르는 현상은 보고 있었다는 뜻이야. 근데 광전효과라고 이름도 있었던 얘기야.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해석할 건지에 문제가 생기는 거야. 왜 얘가 전류가 광전효과가 어떻게 해서 생기고 어떻게 해서 전류가 이게 잘 흐르게 되는 거냐를 아인슈타인이 해석을 기가 막히게 하는 거야. 아인슈타인 그런 게 많아. 약간 좀 해석을 천재적으로 하는. 뭘 새로 생짜로 개발하는 느낌보다는 이렇게 뭔가 이렇게 현상이 보였을 때 그걸 기가 막히게 해석하는 거야. 물론 이제 코펜하겐 해석에서 좀 대통 당하긴 하지만 어린 놈들. 그래서 하여튼 하이젠베르크 나오고 막 그 나오는 거 아니에요? 계속. 그 슈레딩거 나오고 막 이런 사람 나오면서 이제 막 양자역학이 이제 시작돼 버리는 거지. 근데 이제 마지막에 결국 아인슈타인 이제 패배가 되는 거고. 근데 아인슈타인이 이제 유일하게 한번 큰 사건으로 패배한 건 그게 그거. 뉴턴은 입자로 주장했던 거 아닌 걸로 이제 죽은 다음에. 선생님 몇 년째 죽었다. 시간이가 깜빡깜빡. 그렇다고 과학사를 다시 볼 수도 없잖아. 대학생 때 과학사를 배우거든. 과학의 역사를 따로 과목으로 배워. 그런 그 인물이나 이런 사건 위주로 쭉 배우고. 그냥 그 수업 너무 싫더라고요. 근데 역사 싫어하거든. 그렇게 물리학자 얘기를 하는데도 그 가르치는 그 방법, 티칭 방법이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 문과식 방법. 그 누가 무슨 얘기? 1927년 1927년에 죽었다고. 죽었대? 형사 빨리 죽었네. 누가 죽어? 그런 거 있잖아. 갈릴레이가 태어난 뭐 해에 뭐 뉴턴이 태어나고 뭐 이런 거 있잖아. 이상하게 막 이상한 거 좋아하는 사람,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 아인슈타인이 태어난 날 누가 죽은 거래? 뭐 이어받은 것처럼 막 이상하게. 제발 그만 좀. 그렇게 따져 전국 인구가 얼마인데? 365일밖에 안 되는 거 가지고 무슨 365로 나누면 겹친 사람이 한둘이야. 그 중에서 그 유명한 사람들이 연결되는 게 신기해 보이겠지만 그것만 찝찝해가 그렇지. 그렇게 따지면 나도 태어날 때 누구 하나 없나? 뭐 하나 있겠지. 77년 3월달에 뭐 없어? 나오겠지. 누구 죽었겠지, 그지? 전국에서 전 세계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겠어. 나무형 쳐봐 그때 죽은 사람이 좀. 아니 나오지. 그럼 나오면 너 이 사람으로 할래? 부르면 될 거 아니야. 나 얘로 할래. 아니 이거 되는데. 정말 이상한 애들이야. 나는 그런 걸 옛날부터 들을 때마다 한 번도 신기해지지가 않아요. 아니 대충 계산을 해봐도 당연히 엄청나게 높은 확률 아니야. 그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그게 오히려 안 겹치는 게 더 이상한 거야. 그렇지 않아? 슈레딩거가 태어날 때 아무도 사건이 없었어. 저한 새끼네. 이게 차라리 맞는 거지. 그런 정도가 되는 거지. 우리가 아는 과학자가 몇 명 안 되는 거지. 사실 전 세계 과학자 얼마나 많은데. 그 중에서 뭐 수학자, 과학자 다 따져봐. 화학자 다 따져. 얼마나 많아 이게. 화가 같다고 치잖아. 미켈란젤로가 죽어도 이런 말 하잖아. 화학과, 시대, 음악과 다. 연병씨 깔리기 그냥 널 좀 발에 채는 거야 다. 쓸데없는 되게 좋아해요. 아니 광전효과의 기본 그 가장 중요한 기능은 일단 빛을 쐈으니까 빛의 에너지가 있을 거라고. 얘가 제일 문제야.
이 빛의 에너지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가 문제야. 빛의 에너지가 있다는 건 확실하거든. 입자가 됐건 파동이 됐건. 근데 여기 지금 전자를 때리면 전자가 빛을 얻어맞고 튕겨나간다는 거야. 뭐 기본 메인 테마가 그거야. 그러면 이게 튀어나갔으니까 움직인다는 거 아니야? 그럼 이제 광전자도 에너지가 있을 거야. 당연히 이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겠지. 쟤는 입자니까 분명히.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가 있을 것이다. 그럼 너 이거 어디서 났어? 이거 빛이 와서 때려가지고 그중 일부 받았죠. 그러면 일부는 어디 갔냐? 여기 있는 거. 원자핵에 속박되어 있는 전자를 떼어내는데 필요한 에너지가 있을 거야. 그러니까 이 에너지가 일부는 여기 떼어내는 데 쓰고 그 다음에 남는 건 네 운동 에너지 해 이거지. 그러니까 10,000원이면 6,000원, 4,000원 뭐 이런 거야. 이건 근데 무슨 에너지일까? 자유전자. 전자를 떼어내는 데 필요한 에너지. 전기. 전기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겠지? 그러니까 전기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내가 지금 현수를 빠박이를 지구 밖으로 던져버리고 싶어. 뭔가 가서 탁 날려버리고 싶으면 얘 포텐셜 에너지를 이만큼 높여야지. 그만큼 에너지를 공급해줘야 얘 포텐셜이 그만큼 증가할 거 아니야. 근데 얘가 막 우와 하고 한참 포텐셜 증가했어. 보니까 우주야. 그럼 탈출 성공한 거지. 그러니까 그만큼의 포텐셜 에너지를 제공하면 되는데 우리가 이 에너지를 포텐셜 에너지라고 안 하고 1함수 W라고 할 거야. 1함수라고 하면 W라는 기호를 쓸 거고 금속마다 정해져 있고 금속마다는 다른데 뭐 결합력이 좋은 친구들은 이제 1함수가 커지겠지. 그러니까 전자를 떼어내니까 어려워진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빛의 에너지를 통해서 1함수만큼 제공하고 전자가 운동 에너지를 들고 나오면 되는 스토리야. 근데 뭐가 문제라는 얘기냐면 이 현상 자체를 알고 있었다니까. 얘의 에너지를 도대체 무슨 에너지로 봐야 되느냐? 입자의 에너지냐? 파동의 에너지냐의 싸움이야. 근데 사람들은 그때까지 계속 파동의 에너지라고 생각을 했지. 왜? 그 시대는 지금 전부 다 빛을 파동이라고 믿고 있잖아. 근데 얘를 아인슈타인이 뭐라고 하냐면 HF라는 광양자설을 얘기하는 거야. H는 플랑크 함수고 F가 진동수야. 그러니까 빛의 에너지를 원래 파동 에너지라고 하는 건 진폭의 제곱, 진동수의 제곱 이런 식이 있어. 근데 그렇게 계산하지 말고 HF라고 해서 입자 하나하나, 광자 하나하나, 뉴턴도 광자라는 말을 썼는데 광자 하나하나에 대한 에너지를 HF라고 보고 그 에너지는 양자화되어 있다. 그러니까 알갱이가 하나 아니면 두 개일 거니까 빛의 에너지는 1 아니면 2겠지. 빛의 에너지가. 그래서 1.1은 없을 거야 이거지. 그래서 그걸 양자화되어 있다고 하잖아. 퀀텀. 그래서 아 그렇구나. 뭐 그렇다고 보면 해석이 된다는 뜻이야. 이걸 입자로 안 보고 파동 에너지로 보면 해석이 안 된다는 얘기야. 무슨 말이냐면 내가 맨날 여기서 예를 드는 게 이 현수를 지구 밖으로 던지고 싶다고. 근데 그냥 던지면 얘가 안 날아가니까 내가 얘한테 초딩을 던질 거야. 초딩. 얘가 날아가겠어? 자존심이 있지. 안 날아간다고. 초딩만 떨어져 나가겠지. 그럼 버리고 다시 또 다른 초딩을 잡고 던진다. 10번을 던져봐. 얘는 계속 안 날아가지. 세고로 던지면 날아가잖아. 10개를 동시에 던진다? 그러면 가능하지. 근데 10번 계속 던져봤자 아까 바위에다가 막 떡을 던져. 바위가 안 움직이겠지. 근데 바위에다 떡을 내가 한 5만 개 던졌어 지금까지. 바위 그대로 있겠지. 이게 설명이 안 된다. 파동의 에너지는 매집하고 전달되는 거야. 에너지 전달이지. 그러니까 내가 떡을 5만 개 던졌으면 그동안 5만 개 던지는 그 떡의 에너지가 얘한테 계속 전달되는 거야. 그럼 얘가 뭔가 반응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렇게 에너지를 가지고 품고 가만히 있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지. 근데 어쨌든 안 나오잖아 아무리 해도. 그게 문제라고.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이걸 알갱이로 봐야 된다. 입자, 구슬치기로 봐야 된다 이거지. 그래서 얘한테 대딩을 던지면 얘가 와 날아갈 거 아니야. 이게 바로 광양자설 광전 효과야. 그렇게 되면 대딩은 한 명만 던져도 얘는 날아가지만 초딩은 100만 명을 던져도 얘는 계속 이 자리에 있다는 얘기야. 근데 파동으로 가버리면 그게 설명이 안 된다. 왜? 초딩 100만 명의 에너지를 합치면 어마어마하고. 근데 입자는 충돌할 때 충돌 과정을 보는 거니까 그런 에너지를 뭐 누적된다 이런 개념을 쓰면 안 된다는 얘기지. 그렇게 해서 설명을 해봤더니 실험 결과랑 탁탁 맞는다 이거야. 그래서 이제 광양자설이 맞구나, 광도효과를 제대로 설명해냈다라고 하는 거고, 당연히 얘기했지만 뭐 뒤에서 보겠지만 여기서 빛의 에너지 HF에서 이 일함수를 또 뭐라고 쓰냐면 HF0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이렇게 빼주면 전자의 운동 에너지가 된다 이런 얘기인데, 여기서 F0를 뭐라고 하냐면 이제 여러분들 좀 괴롭힐 친구네. 이 친구가 이제 문턱 진동수, 다른 말로는 한계 진동수라고도 불러요. 난 아무리 생각해도 이 진동수라는 사람 이름이 있으면 괜찮아 보이는데 괜찮지 않냐? 진동수 이름도 나쁘잖아. 동수
약간 촌스러운 것 같으면서도 약간 좀 파워 있어 보이고. 진시 있잖아, 진시. 내가 진시였으면 아들 좀 진동성으로 진시 누구? 주씨는 주파수 그렇게. 진동수 괜찮지 않아? 그러니까 분명한 건 광전효과가 일어나려면 내가 쏜 빛의 진동수가 금속의 문턱 진동수보다 커야 광전효과가 일어난다. 만약에 문턱 진동수보다 내가 쏜 빛의 진동수가 작으면 절대 광전효과는 아무리 쬐고 있어봤자 안 나온다 이거야. 그러니까 빨간색으로 쏘면 절대 안 나온다 이거야. 근데 파란색으로 쏘면 바로 튀어나온다 이거야. 지체 없이 튀어나온다는 것도 중요해. 원래 파동은 에너지가 전달되는 거라서 내가 가진 파동의 에너지가 이만큼이야. 그럼 파동이 이렇게 쭉 가잖아. 아주 이렇게 쭉 나가야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알지 느낌적으로. 근데 그렇게 안 된다 이거야. 빛을 쏘면 탕 쏘면 탕 나간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건 뭐 파동의 누적 개념이 아예 없다 이거야. 순간에 이렇게 당궁 치듯이 날아간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제 입자로 봐야 된다는 거고 이제 증명이 됐으니까 뭐 당연히 그렇겠죠. 지금 인정받고 있는 거니까. 아무튼 이렇게 돼서 한 번 더 바뀌어 사람들한테. 빛이 뭐라고? 파동이 아닌 것이 입자라고. 근데 그동안 나왔던 파동이라는 증거를 버릴 수는 없잖아. 그것도 명확한 증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해? 이중성이라고 하는 거야. 파동성도 있고 입자성도 있다. 물리에서 가장 싫어하는 패턴이지.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물리에서 그런 거 없거든 사실. 유일하게 있는 거야. 이중성이라는 말을 물리에서는 거의 처음이나 마지막으로 듣게 되는 거야. 어쩌다가 물리가 이렇게 됐을까? 기분 나쁜 일이라고. 물리학자들은 저런 거 인정하는 거 되게 힘들어해. 야, 둘 중에 하나여야지 둘 다 되는 거 어딨냐? 그러니까 말이야.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 녹화를 켰지? 안 되는 줄 알았어. 그냥 막 와라라라라 이러가지고. 그랬어. 몰라 만두는 지금 졸려. 잘하시네요. 몸을 감싸고 있잖아. 만두피를 이렇게 갖고 있으면 졸린 거야. 숙성을 시켜야 돼. 근데 나는 저거를 옛날부터 배울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 입자성과 파동성이 둘 다 있다라고 표현하는 것보다 인간이 만든 틀이 그런 거야. 입자성과 파동성이라는 말이 별로 필요가 없는 또 다른 어떤 성질이 있을 수 있다 이거야. 아 한계가 아니고. 외계인을 만났는데 야 니네 외계인들은 빛을 입자라고 봐 파동이라고 봐. 두 개는 뭔 말이야. 그렇구나. 아니 둘 중에 뭐라고 보냐고 엄마. 우린 그런 거 아니고 입동성이라고 하는데. 입동성? 그게 뭐냐? 아니 뭐 회전도 일어나고 간섭도 일어나고 뭐 충돌도 일어나는 거 입동성이라고 하는 거야. 그게 성질이 하나야? 그럼 두 개냐? 뭐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인간이 계속 해왔던 발전 방식이 이 두 라인이어서 그걸 굳이 구별하고 있는 거 아니냐. 나중에 아주 신박한 제3의 어떤 성질이 있어서 그게 결국 하나의 성질일 수도 있다 이거야. 과학은 계속 그렇게 발전해 오는 거잖아. 알고 보니 아니었네 뭐 이렇게 되잖아. 쌤이 농구하고 있었는데 네이처가 진짜 모임 주가 좀 올라가나? 이번에 초전도체 사건이 굉장히 크잖아. 주식 만 원짜리 4만 원가 됐잖아. 이런 거 쓰면 4억 된 거야. 우와. 난 당연히 안 넣었지. 내가 와이프 얘기 준 건 분명히 이건 대박 사건이다. 이거 사실이면 이제 미친 거다. 전 세계가 이제 문화가 다 바뀐다. 이거. 아이언맨 날라다닌다. 그 정도로 대단한 거니. 아니 아예 완전 혁명적인 거라고. 자산. 완전히 다른 거라고.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본 인터넷 속도는 이제 옛날에 걸어서 한양가던 속도밖에 안 되는 거다. 아니 시험해 보니까 반반만 가져왔다는데 반반. 정말 웃긴 게 뭔지 알아? 그 회사 이름 내가 모르겠어. 근데 와이프가 그걸 되게 뉴스를 빨리 접했어. 그게 뉴스 막 떠들기 바로 직전에 1시간 전에 그걸 먼저 접했다. 나한테 그걸 물어본 거야. 그래서 이게 뭐 하는 건지 저거 설명해달라. 뭐 이런 한 거다. 이건 뭐. 그러면 와, 또 이제 내가 좀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진짜인지 가짜인지 아직 모르지만 어쨌든 기대 효과가 엄청 올라갈 거니까. 근데 보더니 안 산대. 왜? 그 회사 자체가 너무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잡주라는 개잡주. 잘못 썼다가 하면 완전 꼬라박 나는 거지. 그래서 안 건드리더라고. 그래라. 그때 뭐 이제 하루 이틀 지나고서 또 뉴스에 나오고 몇 번 나왔잖아 이렇게. 나한테 뭐 어떻게 된 것처럼 하다가 또 뭐 안 되는 것처럼 하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했잖아. 근데 걔 주식이 그거 이렇게 하다가 주식 그 발표되고 나서 이렇게 섰거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거꾸로 했다가 또 이렇게 지금 계속 올라가는 중이야 이게. 근데 이게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되게 웃겨. 기대심리는 올랐다가 아니래 와 했다가 아 혹시 몰라 또 이렇게 이제 올라가는 거야.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미국이 어디서 진짜 아니래 했으니까 이렇게 와야 되는 거잖아. 근데 내가 그대로 계속 이렇게 올라간다니까. 와이프가 주식 지금 오래 하고 있잖아 계속.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지금 재료가 없는데 이렇게 올라가는 걸 처음 봤대 이런 주식을. 이런 차트를 처음 봤다는 거야. 근데 더 웃겨. 저 회사 대표가 나와서 얘기했대. 여러분 저 이 추전도체랑 상관없는 회사예요. 저 잘못 고르셨습니다. 저는 아무 상관없고요. 저는 그냥 이거 하는 회사예요 라고 발표를 했는데도 그냥 올라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의 미쳐 있는 거야 지금. 그래가지고 여기 있는 사람 대표이사 보는 사람들이 자기 회사 주식을 가질 수 있었을 거 아니야 오늘. 근데 누가 봐도 너 이거 올라갈 거 알고 지금 계속 가지고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이렇게 눈초리를 막 보내잖아. 그럼 팔았다는 거야. 보시라고 우리 진짜 아니에요 관련 없다고 나중에 막 폭풍 나왔다고 그래. 근데 사람들이 계속 하는 거야. 왜 그럴까? 이거 완전 미친 현상이야 이거. 코인. 코인이 진짜. 코인? 아니 무슨 얘기하는지 주제를 못 파악하네. 주식의 코인어. 그게 아니라 죄송해요. 방금 전에서 그냥 강의하나 찍어서 먹으면 되는 거예요. 코인도 이유가 있어야 가고 내려. 쟤는 지금 이유가 없는데 간다. 뭐 추전도체 엄청 대단한 거예요. 대단하지. 정확히 어떻게 대단한 거예요? 자기장이 있어서 그래. 전류가 0이 되는 것보다 자기장이 있어서 그래. 자기장을 아주 강력하게 만들 수 있어. 그럼 인공 핵융합 장치가 가능해. 그럼 진짜 아이언맨 생기는 거예요? 여기에 가슴팍에 엄청난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핵융합 장치를 꽂을 수 있다. 진짜 아이언맨. 그러면 지금은 가장 문제가 우주 탐사를 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뭐게요? 예. 전체적인 속도도 느리니까 문제겠지만 비용도 그렇지만 연료가 그 속도를 내기까지 너무 많은 연료가 필요해. 그걸 뭐라 하는데? 뭐의 아이러니하고 그러니까 빨리 가고 싶으면 연료를 많이 써야 되거든. 기본적으로 앞뒤가 안 맞는 얘기야. 연료가 많으면 무거워서 빨리 못 가. 그러니까 계속 하다가 그냥 씨랭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이제 이렇게 작은 장치로 큰 에너지를 낼 수 있다면 엄청난 속도를 쉽게 얻을 수 있잖아. 그럼 이제 광속에 가까운 속도로 갈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시간제한 알잖아. 그럼 이제 우주 되게 넓은 영역까지 여행이 가능해져. 쉽게 말해서 이제 뭐라 해야 되냐? 화성. 정보는 아니고 하여튼 탐사가 가능해지면 인간의 활동 범위가 너무 많이 넓어지는 거야. 근데 네가 영화에서 봤던 그런 현상이 생길 수 있다 이거지. A별에 살고 B별에 살고 외계인하고 같이 살고 막 이렇게 나와 있는 애랑 막 민실하라고 그런 현상. 아니 걔네들 이런 애 나오잖아. 막눈막 이래가지고 근데 막 알아듣고 그래 배고프다고 해서 먹어 뭐 이렇게 하잖아.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소리만 하잖아. 하여튼 그런 식의 지금은 화성 가서 하는 것도 되게 힘들하잖아. 목성 후성 가려면 막 몇 년 걸리고 막 이렇게 하잖아. 근데 그게 지금 확 달라질 거야. 인터넷 속도 엄청나게 컴퓨터 속도가 엄청 빨라질 거야. 양자 컴퓨터도 추전도체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결국에 컴퓨터 속도가 엄청 빨라진다. 그럼 로봇의 성능이 엄청 좋아진다. 근데 우주 탐사 속도가 빨라져. 그럼 이제 완전 기계 시대가 열리는 거지. 그 인간은 뭐 슬슬 빨리 하는 거지. 근데 이제 그 정도의 기대 심리가 이게 지금 어마어마한 거라서 그 회사에 상관없다 어쩐다 해도 사람들이 지금 야 지금 3만 원인데 들어가? 야 아니래잖아. 아니야 일단 들어가. 이게 되기만 하면 시대나 이거는 3만 원 4만 원이 아니야 300만 원 될 거야 이런 식의 기대요. 혹시 그 회사가 서방이었어요? 여러 개 있어 회사가. 그 추천제 관련주가 되게 많아. 근데 서방이 가장 많이 받았던 거 모르겠어요. 안 물어봐서 물어봤자 내가 모르니까. 근데 내가 생각해도 한 600만 원 정도만. 왜 우리 옛날에 비트코인 처음에 얼마 안 할 때 안 사는 거 후회하는 것처럼. 그때 비트코인도 그랬어. 말이 되냐? 뭐? 가상화폐가 뭐냐? 뭐 이랬다. 사이버 머니냐? 도토리? 싸이월드? 막 이렇게 다 비웃었지. 너나 사 이 새끼야. 지금 이거 대세야. 빨리 사야 돼. 사라 그러니까 샀어. 얼마 샀냐? 100만 원. 그때 얼마였지? 몇만 원이야? 몇천 원인가? 지금 4천만 원이잖아 하나에. 네. 물론 그걸 가지고 있었겠냐고 샀다고 해서.
중간에 팔았겠지. 오, 하면서 팔았겠지. 4천만 원 될 때까지 어떻게 가지고 있냐? 어디까지 갈지 어떻게 알지? 근데 이제 샀다가 잊어버린 사람이 있으면 대박 났겠지. 그럼 누가 잊어버렸겠냐? 그거 이상한 거 사는 거. 그 야독 사이트에서 그냥 멤버십 가입하면 몇 개 주다가 옛날에 막 그냥 주긴 했지. 그래서 막 생각나서 막 몇천만 원 똥으로 그래서 그렇지. 옛날에 무슨 막 그 뭐지? TV 막 방송에서도 뭐 하면은 비트코인 한 개 주고 막 그런 것도 있었어요. 예능 프로. 막그 출연자들이 막 이거 어디에 쓰는 겁니까? 막 이러면 막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뭐 어쨌든 뭐 하면서 뭐 이런 식으로 되게 막 무슨 뭐 동전 주듯이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했다고. 근데 그게 한때 지금 코로나 때 8천만 원까지 갔잖아요. 지금 떨어져서 4천만 원. 그러니까 그때 뭐 한 100개 사놨다. 그럼 85이지. 와. 근데 그때 당시 100개라고 해봤자 뭐한뭐돈 2, 300원, 2, 300만 원이 되는 거야. 그런 식의 학습이 된 거야 사람들이. 혹시 몰라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왜냐면 그만큼 거대한 사건이 아니야. 워낙에 임팩트가 있는 사건이라 되기만 하면 인생은 뒤집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아니라고 해도 자꾸 사는 거야. 뭔가 꼼수가 있다 생각하는 거지. 모르지. 나도 그래서 아직 안 가는지 모르겠어. 나도 어떻게 될지. 아니라 하는데 뭐 뭐라고 그랬어. 장난질이 심하게 하니까. 글쎄. 좀 쉬워버려. 나중에 니네도 후회할 수도 있어. 와, 우리 고등학교 때 그 추천도집 그 사건 있었잖아. 그 회사가 지금 얼마짜리 냈대 이렇게 할 수 있다. 사나 아니야? 그게 내가 대학교 졸업할 때 비트코인 얘기야. 꿈도 꿨잖아. 내가 나도 모르게 비트코인 사는 꿈. 맞다. 옛날에 내가 비트코인 300개 사놨지. 어디지? 미래에셋? 뭐 이런 꿈도 꿨어. 근데 그때 진짜 많이 얘기 나왔었어. 비트코인 막 몇천 원까지도 갔었어. 10만 원까지도 갔다 왔다 갔다 해서 처음에 이렇게 꿈틀꿈틀 계속 이렇게 했었어. 그러다 갑자기 막 어느 날 몇 년 뒤에 봤더니 300만 원도 있다. 왜? 아니 복권이고 나발이고 과거로 돌아가면 비트코인만 사면 돼. 비트코인. 그냥 전재산 전세도 너가 뒤지게 뛰어가지고 그냥 공부 다 필요 없어. 그냥 이렇게 하다가 비트코인 나왔대? 몰빵하면 되겠네. 몰빵하고 푹 묵혀 그냥. 그럼 그동안 거짓말하네 그냥. 한뭐 15년 있다가 한 천억 될 것 같아. 15년이랬어요. 꽤 되지? 한 15년은 걸렸지. 그렇게 오래 걸렸어요? 오래 걸렸지. 걔네가 2000년 중반쯤 나오지 않았어? 중반? 2007년 걸렸어. 2015년 2007년쯤 나왔지. 제일 하락했을 때는 10년대 아니에요? 모르겠어. 2015년 때가 30만 원 하나에 하나에 30만 원. 그때는 이제 약간 이미 좀 됐어. 처음에는 뭐 되게 적었지. 몇만 원. 그때는 최대도 안 보여요. 몇 배까지도 갔었어. 몇백 원이요? 순간적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불하다. 그런 게 어딨냐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다 던져버린 거야. 그리고 훅 떨어져가지고 야 그거 뭐 지금 800원 됐다며? 막 이렇게 막 비웃고 그래. 거봐 마 도박이야. 막 이러면서 아무도 뭐 800원 때 샀으면 이제 미친 거지. 몇 배가 되는 거야. 천개원에 80만 원이요? 생각만 해도 재밌어지지 않냐 막 이런 생각은 누워서 상상해봐. 되게 재밌어. 물론 마지막에 그냥 습관을 하지. 결국에 비트코인은 한계가 없잖아. 하여튼 뭐 그랬다 이거야. 그때 기억나. 800원인가 1000몇백 원가 돼가지고 사람들이 이거 봐 이럴 줄 알았어. 샀으면 큰일 날 뻔했잖아. 막 이러면서 이제 막 그때 안 샀어요. 어? 그때 안 샀어요. 너 사지고 저도 재고. 완전히 똑같은 얘기라니까? 똑같네. 사람 반복되는데 또 똑같이 못하는 거야. 어려울게요. 한번 사봐. 이거 이러다가 불안해서 이렇게 쭉 떨어질 때 한번 실컷 전세산 담아봐. 아, 5천 원까지 떨어졌대. 담아봐. 이게 5천 원이 나중에 5천 원일 수 있잖아. 근데 상장 폐지하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못 사는 거야. 계속 반복되는 거야. 계속. 근데 이제 돈이 있는 사람들은 사놓잖아. 저희 나. 돈이 있는 사람들. 내가 30억 있어. 그러면 한 2천만 원만 사놓을까?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야. 자기 수입도 많이 있을 거야. 부자는 더 부자가 되는 거고. 근데 우리는 2천만 원이면 이제 오씨 통장 전대서 이게 통장 전체인데 이거 어떻게 사냐 이거. 아무튼 이거 뭔지 알죠? 이름 뭐지? 무슨 각인 무슨 금박. 이거 이름이 뭐냐고 이 기억이 생기네. 금속박이래요. 이거 모르는 애도 있네. 다른 건 다 알던데. 검정기. 검정기잖아. 아. 에? 중학교 때 배웠어요. 검정기에 이렇게 머리가 있고 다리가 있다고. 기본적으로 얘는 정기적으로 중성이잖아 이렇게. 그래? 근데 여기다가 자연은 그게 됐건 뭐가 됐건 빛을 쬐는 거야. 그럼 광전효과가 일어나면 위에 있는 전자들이 날아갈 거 아니야? 광전효과 때문에. 그렇게 퇴랑한 전자를 광전자라고 할 건데 아무튼 그냥 간 거야.
그럼 밑에 있는 전자가 밑에 전자 오게. 밑에 전자가 있었을 거야 중성으로. 근데 얘네 위로 올라가는 거야. 그럼 밑에 어떻게 돼? 상대적으로 플러스가 되겠지. 이렇게 올라가면서 여기 뿔만 하나씩은 중성이니까 없애버리고 그럼 다리가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빛을 쬐면 얘 다리가 벌어진다는 것만 봐도 광전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 이 얘기죠. 그런데 만약에 어떤 이유로 얘네들이 전체가 다 마이너스로 대전이 돼 있어. 누가 마이너스로 대전을 해놓은 거야. 이렇게. 거기다 빛을 쬐봐. 그럼 광전 효과 때문에 전자가 또 날아갈 거야 이렇게. 그럼 밑에 있는 전자들이 위로 올라올 것이고. 그럼 아까보다 어때? 반발력이 좀 줄어들겠지. 그러면 다리가 꼬물어질 수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뭔가 광전 효과가 일어나면 다리의 변화가 생긴 거야. 근데 어떤 방향으로 생길지는 뭐 그때 판단하면 되는 거죠. 아무튼 이게 지금 광전 효과인데 요거 좀 제일 중요한 이벤트니까 좀 봐줘야 됩니다. 요거는 너무 얘기 많이 했다. 이상하게 입안만 오면 얘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장수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희는 광전 설명했던 얘기인데 여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이렇게 얻어맞고 빛의 에너지가 equal hf 여기 있잖아.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에너지 공급하면 이제 지불을 하면 그게 여기는 이람수라는 개념이야. 그래서 전자가 속박되어 있다가 이만큼의 퍼센트를 올려주면 그 중에서 이람수만큼을 제공하면 지불하면 남는 에너지로 운동 에너지를 가져간다 뭐 이런 얘기야. 뭐 간단한 얘기지. 그렇구나. 뭐 그래서 이게 그냥 빼주면 되는 건데 이게 HF에서 HF0 이게 이람수 W야. 는 이게 운동 에너지 EK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얘가 그래프로도 많이 나오거든. 세로축이 운동 에너지고 가로축이 진동수 일 때. 잠깐만. 아무튼 그래프를 그리면 얘가 이런 식으로 쭉 이렇게 그릴 거야. 1차 함수지. 기울기 일정한 거야. 왜냐면 지금 가로축분의 세로축의 개념이 뭐냐면 여기 지금 H를 묶어가지고 H는 이렇게 묶으면 여기가 F-F0분의 2K 이렇게 개념이 나오거든. 그죠? 그래서 이제 진동수의 어떤 양, 그죠? 뺀값, 운동에너지에 생긴 변화한 운동에너지 값 이렇게 해서 이게 기울기 개념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래프를 그리든 간에 무조건 그래프의 기울기는 플랑크 함수가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플랑크 함수는 말 그대로 함수니까 기울기가 무조건 일정하면 되는 거야. 무조건 일정한 거야. 무슨 말이냐면 내가 실험 조건을 바꿔서 실험을 해도 무조건 똑같이 기울기. 무조건 기울기는 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조건을 바꾸면 요 위치는 달라질 수 있겠지만, 그죠? 무조건 기울기는 플랑크 상수랑 똑같다. 의미가 없냐? 진동수야. 여기 F1이라고 한번 해보자. 이게 뭘 의미하겠어? 이 그래프가 뭘 의미하는 것 같아? 좀 이따 문제로 볼 거지만 이 F1보다 큰 진동수의 빛을 쬐야. 그죠? 그랬을 때 이렇게 올라가서 만나는 이런 운동 에너지를 갖는 전자가 튀어나온다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이 진동수보다 작은 에너지의 빛을 쏴버리면 운동 에너지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밑으로 점점점 사라지는 거야. 무슨 말이야? 전자가 튀어나오지 않는다는 거야. 광전 효과가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간단하게 문제 간단한 거 두 개만 잠깐 보고 쉽시다. 이건 너무 쉬워서 그냥 개념 확인용. P를 썼더니 전자가 안 나왔대. Q를 썼더니 나왔대. 그럼 누가 더 진동수가 큰 거야? 그것도 없잖아. Q가 큰 거지 뭐. Q가 진동수가 큰 거다. 해주면 되고. 그러니까 기억은 맞는 얘기죠. 가에서 P3개 이거 조심해야 돼. 색이라고 빛의 색이라고 하는 말, 빛의 에너지라는 말을 쓸 거고 빛의 색이라는 말을 쓸 거야. 색이라고 하는 건 빛의 밝기야. 이게 또 무슨 얘기냐면 알갱이 광자의 개수야. 아까 내가 말했던 초딩을 한 명이 아니고 100명 던진 거랑 똑같은 거야. 그래봤자 초딩인 거야. 걔네들 한꺼번에 뭉쳐서 던졌다는 뜻이 아니고 초딩 100개가 이렇게 날라왔다는 뜻이야. 따로따로. 개수가 광자의 개수가 말하자면 밝기가 증가하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광자 한 개 한 개당 에너지가 증가하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여전히 현수는 초딩한테 맞았다고 날아가지는 않는 거지. 광전 효과는 안 생긴다. 광전 효과는 안 생기는데 대신 만약에 Q 빛을 세게를 증가시킨다. 그럼 얘는 뭐야? 광전 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빛이잖아. 근데 얘네가 개수가 많이 날라와. 그럼 튀어나가는 전자도 많아지는 거야. 그러면 전자가 많이 튀어나갔으니까 전자가 많이 움직이면 뭐가 세진다고 표현하면 되겠어? 전류의 세기가 세진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이게 이제 광전 효과에 의한 전류다 그랬을 때 광전류 이렇게 부를 거야. 근데 광전류 세게 하는 방법은 뭐다? 첫 번째, 광전 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진동수. 그러니까 문턱 진동수보다 큰 진동수에 빛을 쏴야 되고. 두 번째는 빛의 세기를 증가시킬수록 광전류도 세진다. 나에서 광전자가 광전자면서 빛의 입자성 맞는 얘기죠. 그래서 기억 이거 되고 밑에 있는 문제도 간단하게만 봅시다.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금속 X가 있고 X가 있고 Y가 있다 이거야. 그래서 뭐 F라는 진동수에 빛을 쐈는데 3E0, 2E0라고 하는 전자의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나왔다 전자가. 그러면 X와 Y 금속의 문턱 진동수 혹은 이람수의 비가 몇 대 몇일까? 밑에 있는 이 자료가 없다고 생각하고 이것만 딱 봐봐. X와 Y의 금속의 XY 금속의 이람수의 비가 몇 대 몇이겠니? 2대 3? 모르는 거지. 모르는 거라고. 이걸 착각을 한다고. 이게 3대 2니까 뭔가 2대 3이랑 몇 번 한다고. 이 F라는 진동수를 갖는 빛의 에너지가 뭐 12제로인지 15이제로인지 모른단 말이야. 근데 그 중에서 이람수 각각의 이람수 금속마다 정해져 있는 그걸 뺀 나머지 값이 얘란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하냐고. 이것만 봐서 모르는 거지. 오케이? 못 구한다고 하면 되는 거라고. 그렇게 안 물어본다고 쉽게 말해서. 그런데 밑에 있는 값까지 오면 좀 얘기가 달라지네. 진동수를 2배 샀어. 그럼 에너지가 2배 된 거야. 그런데 얘가 7E0라는 운동 에너지를 갖고 태어나왔대. 내가 F를 쏘든 EF의 빛을 쏘든 간에 얘네들의 이람수는 정해져 있는 거죠. 그럼 그 정도만 지불하면 끝나는 거야. 내가 아무리 센 빛을 뭐 쏘든 간에. 그럼 결론적으로 F가 추가되니까 에너지가 얼마큼 추가됐다? 4E0가 추가됐다. 이제는 알 수 있는 거지. 얘의 문턱 진동수는 혹은 뭐 이람수는 E0다. 얘 이람수는 이렇게 되면 된다는 얘기지.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여기가 기억이 몇 E0다? 맞나? 그러니까 F라는 진동수를 갖는 빛은 몇 E0짜리 에너지를 가진 빛이다? 여기다 뭐만 곱하면 이제 여기다가 H만 곱하면 이게 에너지가 돼버리잖아. 이렇게 돼버리면 HF 이렇게 돼버리면 얘는 4E0짜리였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문제 좀 보고 생각을 해야 된다. 잠깐 쉬었다 가자고.